여러분, 한 사람은 연봉이 안 좋을 때도 40억대, 좋을 땐 200억이 넘게 법니다. 또 한 사람은 일 거의 안 하고 연 7천만 원 정도를 벌어요. 누가 더 부자일까요? 상식적으로는 당연히 200억 버는 사람이 부자지 라고 말하고 싶죠. 근데 어떤 교수는 이 둘을 정반대로 부릅니다. 200억 버는 사람은 가난하고 7천 버는 사람이 진짜 부자다. 오늘은 이 이야기를 QLDT QQQ 전략과 연결해서 도대체 부자의 기준을 어떻게 다시 잡아야 하는지 끝까지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보통 부자라고 하면 이렇게 생각합니다. 연봉이 얼마냐? 집이 얼마나 크냐? 차가 얼마나 비싸냐? 근데 스콧 갤러웨이라는 교수가 부자를 이렇게 정의합니다. 나는 부자를 일 안 해도 자동으로 들어오는 돈이 내가 쓰는 생활비보다 많은 사람이라고 정의한다. 식으로 쓰면 이렇습니다. 부자는 수동소득이 생활비보다 크다. 수동소득, 내가 자고 있어도 쉬고 있어도 들어오는 돈. 연금, 임대료, 배당, 이자, 자동수입. 생활비 번. 1년에 실제로 나가는 돈. 식비, 주거비, 교육비, 대출이자, 보험, 세금. 이 기준으로 보면 연봉 3억이냐, 10억이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아무것도 안 해도 들어오는 돈이 내 생활비를 넘는 구조인가. 이게 진짜 핵심이 됩니다. 첫 번째 사람입니다. 월가에서 굴지의 투자은행, M&A 그룹을 총괄하는 임원이에요. 경기가 안 좋을 땐 연봉 40억대, 좋을 땐 200억이 넘게 법니다. 듣기만 해도 와 인생 성공했네 싶죠. 근데 이 돈이 다 현재 소득이고 나가는 돈이 또 어마어마합니다. 세금, 이혼, 위자료 양육비, 햄튼 별장 유지비. 나 이 정도다 보여주기 위한 라이프 스타일. 그래서 실제로는 남는 돈이 거의 없고 돈 걱정, 체면 걱정, 일 걱정이 머릿속을 꽉 채우고 있어요. 교수는 이 사람을 연봉은 높은데 구조는 가난한 사람, 워킹 푸어라고 부릅니다. 반대로 두 번째 사람, 교수의 아버지입니다. 군인연금, 국가에서 나오는 사회보장연금, 그리고 트레일러 파크에서 돌리는 코인 빨래방 12대 수입. 이걸 다 합치면 일 거의 안 하고 연 7천만 원 중반 정도 들어옵니다. 아버지가 1년에 쓰는 돈은 대략 7천만 원 정도. 수동소득 7천만 원 중반, 생활비 7천만 원. 이 구조가 만들어진 거죠. 그러니까 아버지는 일을 하든 안 하든 돈이 먼저 들어와서 생활비를 덮어주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교수는 말합니다. 연봉 200억 버는 친구는 가난하고 연 7천 버는 우리 아버지가 부자다. 이제 이 개념을 우리가 좋아하는 QQQQLDT QQQ에 그대로 가져와 보겠습니다. 여러분이 매달 월급에서 돈을 떼서 QLD나 TQQQ를 사고 있다면 우리가 진짜로 노리는 건 단기 수익률이 아닙니다. 진짜 목표는 이거 하나예요. 언젠가 노동소득이 아니라 자본소득이 내 생활비를 넘는 순간 이걸 더 구체적으로 나눠보면 QQQ, 미국 시장 기술의 전체 성장에 함께 올라타는 기둥. QLD, QQQ의 2배 레버리지, 공부된 상태에서 조금 더 속도를 올리는 엔진. TQQQ, 사이클을 읽고 위험을 이해한 상태에서 쓰는 가속 부스터. 매달 들어오는 월급 일부가 이 QQQQLDT QQQ 구조로 흘러들어가고 그게 시간이 지나서 배당, 시세 차익, 복리로 돌아와서 내 생활비를 덮는 순간 그때부터 우리는 일을 해야만 하는 사람에서 일을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사람으로 바뀝니다. 이게 바로 QLDT QQQ가 궁극적으로 지향해야 할 그림입니다. 경제적 자유가 오면 가장 먼저 바뀌는 게 뭔지 아세요? 은행 잔고, 집 평수, 차급. 돈이 아니라 내가 억지로 해야 한다고 느끼는 일들입니다. 한 멘토가 인생의 일을 세 가지 바구니로 나눴어요. 1. 해야 하는 일 have to. 진짜 책임, 가족, 건강, 최소 생계. 2. 하고 싶은 일 want to. 친구들, 취미, 배우자와의 시간, 아이들과 노는 시간. 3. 하면 좋을 것 같은 일 should. 안 가면 눈치 보일 것 같은 모임, 별로 안 친하지만 가야 할 것 같은 결혼식 행사. 진짜 하기 싫은데 체면 때문에 하는 행동들. 경제적으로 여유가 생기면 제일 먼저 줄어드는 게 3번, 이 should 버킷입니다. 가기 싫으면 안 갑니다. 좋은 사람들이지만 제가 정말 원하지 않으면 안 갈게요 라고 말할 수 있는 힘. QLDT QQQ 전략의 진짜 목적도 결국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내 인생에서 해야 할 것 같은 데를 하나씩 지워나갈 만큼의 수동소득 파이프라인을 만드는 것. 교수는 사이드 허슬에 대해서도 되게 직설적으로 말합니다. 나는 사이드 허슬을 좋아하지 않는다. 그 의미는 이겁니다. 본업이 싫어서 당장 큰돈 벌고 싶어서 이것저것 곁다리로 시작했는데 결국 어느 것도 상위 10% 1%의 수준까지 못 올라간다는 거죠.
연구들에서도 추가로 쓸 수 있는 에너지 10에서 20%를 여기저기 사이드 허슬에 나누기보다는 본업, 그리고 메인 전략 하나에 집중하는 게 훨씬 큰 결과를 만든다고 합니다. 투자도 똑같습니다. 코인, 단타, 각종 테마주, 새로운 종목이 나올 때마다 갈아타기. 이렇게 하면 내 인생과 계좌가 온갖 슈드와 폼으로 뒤섞이게 돼요. 반대로 본업에서 소득 파워를 키우고 투자에서는 QQQ, QLD, TQQQ 같이 내가 이해한 구조 하나를 깊게 가져가면 훨씬 단순하고 훨씬 강력한 파이프라인이 됩니다. 한 전략을 깊게 이해하고 그 위에 내 시간과 소득을 레버리지하라. 이게 포커스의 힘입니다. 이 교수도 2008년 금융위기 때 자기 회사가 법원에 파산보호 신청 챕터 11을 냈습니다. 은행이 신용한도를 회수했고 시장은 꽁꽁 얼어붙었죠. 그때 깨달은 게 있대요. 세상에는 내가 어떻게 해볼 수 없는 것들이 많다. 경기 침체, 금리 변화, 전쟁, 팬데믹, 은행 정부의 결정. 이건 내 손을 떠난 영역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확실하게 통제할 수 있는 것도 있습니다. 1. 얼마를 쓰는지 지출. 2. 얼마를 남기는지 저축. 3. 어디에 넣어두는지 투자 전략. 교수 본인이 했던 멍청한 소비 이야기를 예로 들어요. 첫 직장에서 보너스로 4천만 원 정도를 받았는데 그 돈보다 비싼 5천만 원짜리 BMW부터 질렀다고 합니다. 수영도 안 하면서 거울에 수경 걸어놓고 여자들이 좋아할 줄 알았다고 농담해요. 지금 돌이켜보면 이런 생각이 든다고요. 그때 그냥 평범한 차 하나 사고 나머지 3천만 원 정도만 ETF에 넣어뒀어도 지금쯤 그 돈이 몇 억이 되어 있었을 거다. 여기서 얻을 메시지는 단순합니다. 지금 멋있어 보이는 소비 한 번이 10년, 20년 뒤에 나에게는 몇 억짜리 기회비용이 될 수 있다. QLDT, QQQ도 똑같습니다. 남들 보기에 괜찮아 보이는 소비를 줄이고 그 돈을 공부된 레버리지 전략에 태우면 오늘의 30만 원, 50만 원, 100만 원들이 10년, 20년 후에는 나 대신 돈 벌어다주는 작은 군대가 됩니다. 이분이 진짜 세게 던진 예시가 하나 있습니다. 뉴욕에는 1년에 9천만 원 넘게 드는 초중고 사립학교들이 있어요. 부모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아이에게 최고의 교육을 주고 싶다. 그런데 교수는 계산기를 두드려 봅니다. 4살부터 18살까지 매년 9천만 원씩 사립학교에 쓰는 대신 그 돈을 그대로 저비용 ETF에 넣으면 어떻게 될까? 연 8% 수익률로 14년 동안 꾸준히 넣고 그 돈이 계속 복리로 굴러가면 그 아이가 35살이 됐을 때 계좌에는 무려 원화로 70억 후반, 거의 80억 가까운 돈이 쌓여 있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 이런 문장이 나옵니다. 공립학교 80억짜리 계좌 대 사립학교 텅 빈 계좌. 진짜로 뭐가 더 나은 선택일까? 물론 교육은 돈으로만 볼 수 없는 영역이지만 포인트는 분명합니다. 우리가 당연히 써야지라고 믿는 많은 지출이 복리 관점에서 보면 엄청난 기회비용일 수 있다. QLDT, QQQ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쓰고 끝나는 50만 원, 100만 원이 QLD 적립식 사이클에 따른 TQQQ 가속으로 들어가면 10년 후, 20년 후에 우리는 그때 안 쓴 돈들이 지금 내 생활비를 대신 내주고 있구나, 이런 경험을 하게 될 수 있습니다. 교수는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인생에서 3번 부자가 됐고 그중 2번은 다시 가난해졌다. 이유는 단순합니다. 나는 내가 너무 대단하다고 믿었고 시간과 돈을 한 군데에 100% 몰빵했다. 2000년 닷컴 버블, 2008년 금융위기, 한 종목, 한 회사, 한 자산에 너무 크게 들어갔다가 시장이 박살날 때마다 같이 박살이 난 거죠. 그래서 지금은 룰을 이렇게 바꿉니다. 어떤 투자에도 내 순자산의 3% 이상은 넣지 않는다. 최근에도 이건 진짜 10배 간다고 믿었던 헬스케어 회사에 투자했는데 그 회사가 아예 문을 닫아버립니다. 주식가치 0. 예전 같았으면 인생이 뒤집어졌겠지만 지금은 이렇대요. 1시간 정도 짜증나고 끝나더라. 왜냐하면 그건 전체 자산의 3%뿐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런 말을 합니다. 분산 투자는 방탄조끼다. 총알이 날아와도 심장을 관통해서 죽게 만들지는 않고 그냥 멍 하나 남게 한다. TQQQ 할 때 이 포인트가 정말 중요합니다. TQQQ가 미친 듯이 오를 때 이거 그냥 몰빵했으면 이런 생각이 들죠. 하지만 반대로 70%, 80% 빠질 때의 고통은 한번 대박 났을 때의 쾌감보다 훨씬 더 큽니다. 그래서 레버리지 ETF를 쓸 때 우리가 가져가야 할 한 줄은 이겁니다. 나는 영웅이 될 필요가 없다. 기적의 한 종목을 찾을 필요도 없다. 나는 전체 시장과 구조를 사고 복리와 시간을 내 편으로 만들면 된다. 실전으로 바꾸면 이렇게 될 수 있겠죠. QQQQLD 같은 기둥 자산이 포트폴리오의 60에서 80%, TQQQ 같은 부스터는 2030%에서 감당 가능한 수준으로만 활용. 어느 한 종목, 한 타이밍에 내 인생 전체를 올인하지 않기.
그래야 총알이 날아와도 계좌와 멘탈이 같이 관통당하지 않습니다. 정리해보겠습니다. 오늘 이야기의 핵심은 어떤 종목이 제일 좋냐가 아니었습니다. 네 가지였습니다. 첫째, 부자의 정의를 바꾸기. 부자 연봉 많은 사람이 아니라 일 안 해도 자동으로 들어오는 돈이 내 생활비를 넘는 사람. 둘째, 소비와 투자 기준을 새로 깔기. 남에게 잘 보이기 위한 소비를 줄이고 그 돈을 QQQQLDT QQQ 같은 내가 이해한 구조에 태우기. BMW 대신 ETF, 과시 대신 파이프라인. 셋째, 시간 복리 분산을 믿기. 사립학교대 80억 사례처럼 지금 당연하다고 느끼는 지출을 10년, 20년 복리 관점에서 다시 보기. 한 방이 아니라 오래 살아남는 쪽을 선택하기. 넷째, QLDT QQQ는 주인공이 아니다. 진짜 주인공은 여러분의 시간, 여러분의 자유, 여러분의 가족입니다. QLDT QQQ는 그 자유를 조금 더 빠르게 데려다 줄 수 있는 엔진이자 도구일 뿐입니다.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지금 내 삶의 구조에서 내 월급은 어디로 흘러가고 있고 QLD와 TQQQ는 어떤 역할을 하고 있으며 내가 정말 만들고 싶은 건 숫자인지 아니면 인생에서 지워버리고 싶은 슈드버킷인지 댓글에 내가 만들고 싶은 수동소득 구조 한 줄 남겨주시면 제가 하나하나 읽어보면서 다음 영상에서 QLDT QQQ 비중과 실전 적립식 설계 예시까지 이어가 보겠습니다. 오늘 내용이 여러분의 투자와 인생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잊지 마시고요. 우리는 다음 영상에서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